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지금 뉴스 헤드라인을 보시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투자로 인해 가지고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회사의 CEO 마이크 셀러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7,500개를 더 사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2조 원을 날린 게 아니라 2조 원짜리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인 건데, 오늘 영상 통해서 이 뉴스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2조 원 손실 뒤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은 어떤 기업이 2조가 넘는 비트코인 손실을 봤다라고 해서 깜짝 놀라기가 쉬워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 이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와중에도 엄청난 손실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마치 정말 큰일 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돈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은요, 원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2020년 들어가지고 회사 자산 전액을 비트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평가액이 매입 원가 대비했을 때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 정도가 적자라고 해요. 얼핏 들어봤을 때 비트코인의 미친 결정이었죠. 결국에 이번 손실로 회사가 폭망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정작 그 회사를 움직이고 있는 돈의 흐름을 보면은 뉴스 헤드라인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실 비트코인을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2조 원 평가 손실? 이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2020년도 최초 매입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 비트코인을 판 적이 없는데, 그것도 2022년 12월 이 세금 문제 때문에 704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잠깐 팔았다가 불과 이틀 후에 810개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이 팔자마자 더 많은 비트코인을 다시 산 거죠. 그 이후로 2023년, 2024년 내내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만 했었지 한 번도 처분한 적이 없습니다. 손실 숫자랑은 다르게 실제 행동은 일관되게 절대 안 판다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지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도 하는 걸까요? 경영진이 정신 나간 건 아닐까요? 여기에는 거시경제랑 금융 환경의 맥락이 존재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한 거는 202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고 금리가 낮았을 타이밍입니다. 돈값이 싸고 달러 가치가 불안할 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현금을 가만두면 녹아내린다는 위기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 회사가 현금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회사 금고를 채우자,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한 거고, 일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2022년에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상황 자체가 반전됩니다. 달러 금리가 올라가니까 현금 보유 이자가 쏠쏠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은 거품이 빠지듯이 쭉쭉 떨어졌습니다. 2021년 6만 달러 후반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2022년 말에는 1만 6천 달러대까지 추락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 기간에 무려 500일 넘게 자기 평단가보다 낮은 비트코인 가격을 견뎌내야 됐었는데, 뉴스에서는요, 이 비트코인을 미쳐서 산 기업 수조 원이 증발했다, 이런 식으로 흥미 위주로 다뤘죠.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요. 근데 오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때 돈의 흐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폭락장에서 패닉셀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묵묵히 들고 있었고, 심지어 틈틈이 더 사모았습니다. 이 회사가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던 건데, 먼저 비트코인은 언젠가 다시 오른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한테 버틸 자금이 있다라는 믿음. 실제로 그 믿음이 통했는지는 2023년 이후의 상황이 보여줍니다.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올린 뒤에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2024년부터는 슬슬 금리 인하 카드로 돌아섰는데요. 시중에 돈이 조금 풀릴 조짐이 보이니까 2024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이 꿈틀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2024년 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부터입니다. 이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열린 거죠. 네, 판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2025년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무려 12만 달러를 넘겼었죠. 2022년 바닥 대비했을 때 7배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 뉴스 헤드라인들은 한참 뒤늦게 비트코인 신고가, 기관 러브콜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요. 정작 시장의 돈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 2022년 암흑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팔지 않았고요. 2023년 어려운 시장에서도 기관들은 물밑에서 ETF 승인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2024년 초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큰손들은 미리 비트코인을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2025년 뉴스가 비트코인 열풍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는 그 열풍을 주도한 돈은 이미 자리를 다 깔아놓은 뒤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7만 5천 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거의 절반 가까이 조정을 받은 셈인 건데, 그 와중에 이 기업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매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주들에게 우리는 안 판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말에 이 회사가 현금이 자기 금고에만 14억 4천만 달러, 하나로 2조 원 상당이나 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안 팔아도 당장 빚 갚고 이자 낼 돈 충분히 있으니까 이 우리의 코인은 안 팔아도 된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초에 7만 달러 중반대까지 빠질 때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약 7,3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새로운 지갑으로 옮겨가지고 보관 강화 조치를 했어요. 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거래소로 옮겼겠죠. 근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더 안전하게 쟁여둔 건데, 심지어 가격이 내려가던 지난 1월 말, 그때는 7,500만 달러씩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남들이 겁낼 때 이들은 지갑을 두툼하게 채웠다라는 거.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표면 뉴스랑 돈의 속내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비트코인 거품 꺼지나 큰손도 손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요. 정작 큰손 본인은 그 뉴스랑 반대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여전히 안 파는 걸 보면서 역시 매도하지 않을 거야 안도하고 있습니다. 괜히 이 회사 주식 가격이 흔들린 적도 있었고, 올해 초에 비트코인 급락 때 비트코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한때 순자산 가치보다 낮게 거래된 적이 있었어요. 혹시나 이러다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억측이 나왔던 거죠. 근데 회사가 현금 충분하다라고 밝히고 나니까 다시 주가가 안정됐었고, 이 돈의 의도를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시장도 안정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란 금융 흐름 속에서 바라볼 차례예요. 2024년부터 2025년, 그동안 우리한테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리플과 SEC 간의 소송 마무리도 있었죠. XRP가 2024년 법원 판결로 증권이 안다는 취지의 승리를 거뒀고, 그때부터 날개 달아가지고 한 대 500원, 1달러 넘기기 힘들던 XRP 가격이 지금은 1.5달러, 2달러, 3달러 가까이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소송이 이겼다, 리플이 승리했다 이런 뉴스가 대서특필됐었지만요. 그 전에 이미 돈들은 슬쩍슬쩍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 판결 소식이 공식화되기 몇 달 전부터 XRP 거래량, 거래 주소들의 물량 이동들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이 결국에 뉴스는 결과만 알려줬고요. 시장의 돈들은 이미 미리 방향성을 잡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사례겠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랑 실제 이유가 엇갈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가격이 오르면은 후일담식으로 그럴듯한 호재를 붙이고, 떨어지면 또 그럴듯한 악재를 붙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뉴스를 이용해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냐겠죠.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리 비트코인을 사모았고요. 막상 승인되고 가격이 뛰면서 일부는 차익 실현까지도 시작했습니다. 호재니까 다 같이 사자 분위기였었지만 그 속으로는 미리 매수한 쪽이 파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대로 악재 뉴스에도 같은 원리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인데 주가나 코인 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미 악재를 전부 다 소화하고 팔 사람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재료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사례에서 2조 원 손실 뉴스에도 시장이 묵묵했었죠. 이 돈 있는 쪽에서는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어, 새로울 거 없어 뭐 이러면서 요지부동인 겁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을 대놓고 사모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리고 기존 금융을 블록체인에 접목시키려는 리플의 행보가 방향성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돈의 정의 그리고 사용법을 재창조하는 흐름의 두 가지 축입니다. 이 전자는 돈의 저장 방식을, 또 후자는 돈의 이동 방식을 혁신하고 있는 거고,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각자의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어떤 분께서는 나도 비트코인처럼 희소한 자산에 저축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향후 결제 인프라가 될 코인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는 똑같아요. 이 기존 시스템 하에서 돈이 점점 가치랑 신뢰를 잃어간다는 위기의식들,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판에서 앞서가고 싶다라는 거겠죠.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요, 비트코인을 절대로 팔지 않는 전략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실제로 주주총회에서도 늘 밝힙니다. 우리의 비트코인 보유 신념은 흔들림이 없다.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한 개는 저건 기업이 아니야, 비트코인 펀드다, 너무 위험하다 뭐 이런 시각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역시 똑똑한 돈은 먼 미래를 보고 있구나 이런 시각이죠. 어느 쪽이 맞을지는 시간이 증명을 해주겠지만은 지금까지의 판도는 후자 쪽에 조금씩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라는 거. 이 시장에 돈이 미련해 보여도 결국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표면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하시기 전에 그 뉴스가 나오기까지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셔라. 결국 돈이 뉴스보다 한 발짝 앞서 있기 때문인 거고, 예를 들어서 큰손 A가 2조 손실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요, 그래서 A가 팔은 날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팔았다면 그 헤드라인은 그냥 과거 시점의 스냅샷일 뿐인 거고,
또 어떤 프로젝트가 좋지 않은 이슈로서 가격이 급락했다면은 그때 가서 공포에 팔기보다 미리 빠져나간 돈이 얼마나 되고 지금 남은 홀더는 누구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 반대로 가격이 막 치솟는데 호재 뉴스가 막 쏟아진다면은 혹시나 이미 먼저 매수한 주체들이 뉴스에 맞춰서 파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보셔야겠죠. 이 결국에 중요한 거는 표면적인 뉴스보다도 더 먼저 돈의 방향성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큰 파도에도 남들처럼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파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회사가 끝까지 버티면 비트코인 시장 유통 물량이 그만큼 잠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에는 당연히 우호적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파급은 이런 다른 기업이나 기관들에게 준 영향입니다. 쟤네 저렇게 손실이어도 안 파네, 오히려 더 매수하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기관들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2023년에서 24년 이때 몇몇 중소상장사들이 우리도 비트코인 좀 샀다, 이런 공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흐름이 천천히 확산이 된 건데 이건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XRP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고 나니까 은행, 기업들 신규 계약 늘었고 XRP 사용을 검토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졌습니다. 이 한 이슈의 성공이 관련 생태계 전체의 신뢰 향상으로 이어지는 2차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늘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모를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가정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서 추가 담보 요구에 몰리거나 이 경영 변화로서 전략이 바뀌거나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충격이 불가피한데 절대 안 팔 것 같던 존재가 판다면은 심리적인 타격이 크니까요. 이 마치 예전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좀 팔았다고 시장이 출렁했던 것처럼 그래서 늘 투자에서는 이 불확실성에 대비한 플랜 B가 필요합니다. 제 관점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건 리플이건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제 판단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냉정히 짚어두셔야겠죠. 그 조건이 발생하면은 저도 제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 현명한 투자자는 자신의 시나리오에 도취되지 않고요. 틀릴 경우의 시나리오도 미리미리 그려놓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행보를 기업 하나의 일탈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통 금융질서가 서서히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마이클 세일러가 과한 몰빵 투자로서 결국 실패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세계의 돈이 어디로 가는가를 이런 큰 질문 속에서 이 사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제 정답은 이렇습니다. 이 시장의 돈들은 이미 기존 판을 떠나서 새로운 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 사실을 가장 앞서 보여준 플레이어 중 하나였다는 거죠. 물론 모두가 비트코인의 회사 운명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가 목격한 여러 가지 장면들, 비트코인 ETF, 리플의 승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전통 금융사들의 크립토 진출까지도 이 모든 퍼즐을 맞춰보면은 결국에 공통된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법정화폐랑 암호화폐의 경계선이 흐려지면서 시장의 돈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림이라는 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흐름을 누가 먼저 읽느냐입니다. 빠른 사람들은 벌써 행동에 들어갔고요. 느린 사람은 뉴스가 나온 뒤에 그제서야 뒤따라갑니다. 투자 세계에서 빠른 쪽이 보상을 받고 느린 쪽이 대가를 치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빨리 움직인 쪽이고 지금 점점 성과를 보고 있는 모습이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적어도 뉴스를 그냥 소비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뉴스 이면에서의 돈의 흐름을 캐치하는 감각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자문해 보시길 바래요. 이 뉴스에서 숫자에 가려진 이 돈의 실제 움직임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숫자가 눈에 잘 띄지만요. 그 뒤에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는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겠죠.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되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의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